오늘 저는 나주에 왔는데요. 나주는 예로부터 영산강을 끼고 있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곳이었죠.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목의 지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라도의 대표적인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 나주향교는 현재 남아있는 향교들 중에서 전국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곳을 한번 둘러볼 건데, 오늘 촬영은 나주시에서 주최 동신대학교 구분소나무학교 센터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주관해서 특별히 VR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웅장함을 한번 둘러보실까요? 향교 입구에 보면 대소인원 개하마비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바로 하마비, 말에서 내려서 걸어가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즉 신분이 높고 낮은가 상관없이 말에서 내려서 경건하게 예를 갖춰라 라는 의미인데요. 그것은 이 안에 바로 공자를 비롯한 수많은 성현들을 모시고 있는 위패가 있기 때문에 경건한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겠죠. 그럼 저도 한번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향교는 근데 무엇일까요? 서당, 향교, 성균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서당은 초등교육기관이고 향교는 중등교육기관이죠. 그리고 성균관은 고등교육기관, 지금의 대학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향교는 중등교육기관으로 지금의 중고등학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주로 지방민을 교화하고 교육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죠. 이곳 나주향교는요, 성종 6년 때, 이제 성종 때 12목에다가 이렇게 12곳의 향교를 만들었어요. 그때 처음 만들어집니다. 그 역사가 엄청 오래된 거죠. 그리고 조선시대 태조 7년에 다시 중수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주향교는 전국에서 성균관 다음으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483호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외산문과 내산문 사이에는 이만큼의 공간이 있는데요. 그 공간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곳이 바로 평지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금성산 바로 밑에 있는 곳에 이렇게 평지로 되어 있는데요. 평지이기 때문에 앞쪽에다가 바로 제한 공간을 모셨습니다. 그것은 제한 공간을 앞에 둠으로써 좀 위상을 높이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산지가 많아서 이렇게 산이 있는 곳은 뒤에가 높아지니까 뒤에다가 제한 공간을 두거든요. 이곳 나주향교는 평지이기 때문에 제한 공간을 앞에 두고 그리고 뒤에 강학 공간인 그런 공부의 공간을 강학당을 뒤에 둡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앞에 제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공간을 둠으로써 제한 공간이 바로 노출되는 걸 막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나주향교의 독특한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주향교에서 가장 높게 지어진 건물 바로 대성전입니다. 대성전은 송나라와 우리나라의 현인 27위의 위패를 모신 공간인데요. 바로 제향의 공간이죠. 이 대성전은요, 규모나 격식면에서 우리나라 제1로 꼽고 있기 때문에 성균관을 나중에 임진왜란 이후에 만들어질 때 바로 이 대성전을 보고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물 제394호로 지정돼서 보존되고 있고요. 이 대성전 내부를 한번 보기 전에 외부를 겉에를 한번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에가 5칸, 그리고 측면이 4칸, 꽤 웅장한 건물입니다. 그리고 지붕은 지금 팔색 지붕으로 되어 있죠. 자, 근데 이 기둥을 보시면요, 기둥 위에 이렇게 화려하게 짜있는 이 공포가 기둥 위에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초 이런 주심포 양식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좀 독특한 게 있어요. 바로 기둥 밑에 연꽃무늬 받침이 있죠. 이게 왜 유교적인 공간인데 왜 연꽃무늬가 있을까요? 이것은 아마 조선 초기에 숭유학벌 사상으로 인해서 사찰이 헐리고 아마 거기서 쓰던 기둥 받침을 갖고 왔을 것이다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공자를 비롯한 중국 성현 9분, 우리나라 성현 18분의 위패가 모셔져 있으며 바닥은 마루로 되어 있고 천장은 뼈대가 다 드러나는 연등천장입니다. 대부분 대성전에는 위패를 모신다는 내부 기능으로 기둥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나주향교는 큰 규모로 지탱할 수 있도록 내진주가 존재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나주향교 대성전은
평면과 세부기법에서 조선 중기의 전형적인 향교 대성전 양식을 찾아볼 수 있는 좋은 예이며 서울, 문묘, 강릉 향교, 장수 향교와 더불어서 가장 큰 규모에 속하는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봄과 가을에는 이곳에서 여전히 성현들의 학덕을 추모하며 지내는 제사인 석천대제 행사가 거행되고 있습니다. 대성전 양옆에는 동쪽에는 동무, 서쪽에는 서무가 있는데요.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위패가 이렇게 좀 강등돼서 이곳에 모셔져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현재 모두 대성전에 모셔져 있고요. 동무와 서무에는 석천대제에 필요한 물품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면은 엄청나게 오래된 630년이나 된 은행나무가 있어요. 현재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유림들 사이에는 이것이 태조 이성계가 이것을 심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학문을 닦는 곳이라는 행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은행나무 자체가 벌레가 끓이지 않아서 벌레가 꼬이지 않는 그런 청렴결백한 그런 관리가 되어라, 막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탐관오리가 되지 말아라 라는 바른 길을 가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향교에 가보시면 이런 은행나무가 세워져 있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대성전 뒤에 쪽문으로 나오면 이 향교에서 가장 넓은 공간인 강압공간이 나옵니다. 바로 이 뒤에 명륜당이 있고요. 앞쪽에 동제와 서제가 있는데요. 특히 이 명륜당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균관의 명륜당을 본따서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명륜당 3칸이 있고 양옆에 날개를 펼친 것 같은 잉랑이 있습니다. 이 잉랑은 교관들의 거처로 사용했던 곳인데요. 특히 이 나주향교의 명륜당은 명륜당과 잉랑 사이에 약간의 공간이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륜당 앞에는 원형으로 된 벽돌이 놓여져 있는데요. 바로 상음례를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음례는 서당이나 서원이나 향교에서 행하던 음례인데요. 바로 이 원형은 하늘을 의미하고 각진 방형은 땅을 의미합니다. 그 위를 사람이 걸으면서 천지인 삼재를 형상화하고 그동안 배운 내용을 저 당에 올라가서 스승 앞에서 배강함으로써 뭔가 공부를 검증하고 동문들끼리 예를 돈독히 하는 예법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가운데 상음례도를 보면 동제와 서제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동제와 서제 학생들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상음례를 행하기 위해서인데요. 특히 이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양인부터 양반까지 향교에 입학할 수 있었는데요. 조선 후기가 되면 신분별로 따로 거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과에 응시했던 양반자제들은 주로 동제에 거주하게 되고요. 무과나 잡과에 응시했던 양인들의 자제는 서재에 이렇게 거주하게 됩니다. 동제 옆에는 커다란 비자나무가 있는데요. 이 비자나무도 500년 동안을 이 향교와 함께 했습니다. 현재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당시에는 조선시대에 약을 구하기 힘들었잖아요. 이 비자나무의 열매가 유생들의 배앓이에 아주 좋은 구충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비자나무의 열매는 현재도 석천대제의 제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유생들의 기숙사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아궁이가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서재입니다. 서재는 동제에 비해서는 좀 아궁이도 이렇게 좀 뭐랄까 견고하지 않다는 거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동제에 가보시면 아궁이 부분도 반듯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창살인데요. 창살도 이 서재가 동제에 비해서 조금 널널하고요. 동제는 좀 촘촘하고 견고하다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자, 안쪽으로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의 뒤쪽에 보면 마루가 이렇게 뒤쪽에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압 공간이다 보니까 마루를 뒤로 둬서 어느 정도 좀 예를 갖추기 위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출입문도 하나고 웬만하면 강압 공간을 출입을 좀 금하고 이렇게 돌아서 간다든지 그렇게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쪽에 보시면 온돌로 인한 굴뚝이 있습니다. 자, 이쪽 연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네모난 연못이 있는데요. 바로 금성산에서 두 개의 물줄기가 내려오는데 하나의 물줄기로 연지에 물을 채우게 됩니다. 어느 정도 물이 흘러넘치면 이쪽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뭔가 과학적인 그런 공간인데요. 이 연지는 하나의 관상용으로도 사용을 했지만 여기가 다 나무 건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소화수로도 사용을 했다는 것이 조상들의 지혜를 또 엿볼 수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동지 옆으로 세 개의 샘문이 있는데 하나는 살림을 맡아해주는 교직사로 이어집니다. 자, 이 문은 영남문인데요. 요즘에 이제 관광객들이 주로 출입하는 문입니다. 영남문 앞쪽에 보시면 수많은 비석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비석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비석군들은 이 나주안교의 역사들을 기록한 비석들이 많은데 이 중에서 눈여겨봐야 될 비석을 좀 몇 개 보여드릴게요. 자, 세 번째 비석, 바로 금성별곡 시비입니다. 금성별곡이라는 작품을 기념하는 비석인데요. 당시에 나주교수로 부임했던 오함 박성건 선생이 재임하고 있을 때 그의 제자 10명이 성종 11년에 사마시에 급제하는 엄청난 경사가 나타납니다. 그 경사를 기념하는 작품인데요.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별곡체 작품으로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정격형에서 변격형으로 넘어가는 변천기의 형식을 띠고 있고요. 내용적으로는 사대부의 진취적인 기상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끝쪽으로 가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또 비석이 있어요. 자, 마지막에 딱 우리가 충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충복사 유업인데요. 뭔가 충직한 수복이라는 의미죠. 대성전의 수복이었던 김해남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유재란 당시에 위패가 훼손되거나 불탈까봐 저기 금성산으로 소중히 모셨다가 나중에 이제 조용해졌을 때 다시 옮겨서 대성전에 모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나중에 조정에서 알고 정말 충직한 수복이다 해서 충복사라는 사후도 지어주고요. 이제 김해남이 죽은 뒤에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복호시켜주고 그런 식으로 이 충복사 유업일을 남겨놨는데요. 충복사는 남아있지 않지만 이 충복사 유업일을 통해서 그의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다른 문으로 들어오시면 보정각과 충효관이 있는데요. 보정각은 주로 책을 보관하는 곳으로 요즘으로 치면은 도서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충효관은 요즘 학교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데 학생들의 도덕성 함양이라던가 예법을 이렇게 교육하는 공간입니다. 이곳 나주안교에서도 가장 최근에 지어졌는데요. 이곳에서는 향교나 서원 문화재 활용단체인 동신대학교 구분소나무 학교센터에서 나주안교 구분소나무 학교라는 이름으로 지역민들이나 관광객들을 위한 문화체험, 교육, 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연속 우수사업으로 선정돼서 전국 최초로 문화재청 명예전당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자, 이곳에서는 주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향교랑 놀자, 공감 나주안교, 인성 감성 히어로, VR로 즐기는 나주안교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주안교를 천천히 둘러보고 이렇게 산책하듯이 이렇게 돌아다니니까요. 되게 오랜만에 힐링하는 느낌이었고요. 저도 왠지 조선시대 그 학생들, 유생들이 된 것처럼 학생으로 돌아온 느낌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은 날씨에 나주안교를 한번 쭉 둘러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이곳 나주안교는 나주의 자랑이면서 뭔가 지역민들에게 좀 권위를 주는 또 그런 공간이죠. 자, 그런데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이렇게 지역민들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게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나중에 꼭 나주안교 놀러 오세요.